대구시가 대구 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경상감염 엉터리 보건공사를 인정하고 보수공사 등 보존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도 걱정입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지지율 반등을 자신했던 바른정당이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이뤄지는 논밭두렁 태우기가 정작 해충 방제 효과는 적고 산불 위험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던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와 경북에도 한 군데씩 있는데요. 존립조차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과 함께 막을 내릴 것이라는 우려 속에 각종 사업은 물론 직원들의 일자리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창조경제라는 이름을 걸고 삼성과 경상북도가 만든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인재와 벤처기업 발굴 육성을 목표로 한 해 40억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0억 원 넘게 투자를 이끌어내고 430억 원의 매출과 240여 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 편성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센터 존립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삼성도 사실 분위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적에.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추진을 할 것인지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고 저희는 보여지거든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년 동안 100억 원의 투자와 120여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곳에서 최순실에 대한 청탁을 논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대외 이미지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에는 센터가 속한 단지 이름을 삼성 크리에이티브 캠퍼스로 바꿨습니다. 대구시는 정권이 바뀌어도 2019년까지 사업이 추진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삼성의 지원이 없을 경우 반쪽짜리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이 이제 계속 잘 됐었던 사업이고 그래서 좀 정권이 일단 교체가 되는 상황에도 조금 걱정은 되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계속 지원을 해야 되죠.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대기업을 끌어와 급조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미 서울시를 비롯해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혁신센터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대구와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대통령의 파면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상감염이 엉터리 보건공사 때문에 심하게 훼손됐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대구시의 특별 점검에서도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됐습니다. 문화재 정기조사 강화 등 다양한 보존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대구시가 6억 원을 들여 보건공사를 한 경상감염한 김천각과 선화당의 모습입니다. 울퉁불퉁한 바닥에 심하게 뒤틀어진 마루, 싸구려 경첩이 곳곳에 박혀 있는가 하면 기둥은 제대로 마감된 곳을 찾기 힘듭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나왔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탁 치니까 이게 다 부러져. 이게 무슨... 보도가 나간 지 한 달이 지나 다시 찾았더니 크고 작은 보수공사가 한창입니다. 대구시가 특별 점검반을 꾸려 조사한 결과 마루 뒤틀림, 내부 벽체 손상 등 전반적 부실이 확인됐습니다. 고증을 무시한 채 시공된 아궁이와 인방 등의 구조물은 원형 복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부실한 보건공사 이후 사실상 방치한 점을 인정하고 긴급 예산을 편성해 보수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시 감시 인력을 배치해 시설을 개방하고 문화재 정기조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 정기조사를 원래는 법에는 5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목재문화재의 특성이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의 특성을 살려서 3년마다 시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대구시는 공사업체의 무자격자 고용과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불법 하도급 등에 대해 불법이 드러날 경우 고발할 계획입니다. 또 전직 공무원 출신이 단체를 만들어 7년째 문화재 돌봄 사업을 독점하면서 관리 부실을 야기한 현 시스템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그 문화재청과 시가 같이 하고 있는 문화재 돌봄 사업에 있어서 좀 더 경쟁 체제를 도입을 해서 문화재 돌봄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업. 대구시는 이번 사태로 지난달 보류된 문화재청의 사적 지정을 다음 달에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사적이 지정되면 가칭 사적관리소를 만들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도성질입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지지율이 오를 것으로 자신했던 바른정당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지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으로 2달도 남지 않은 대선 전국에 새로운 보수의 대안으로 자리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고 나면 저는 대통령 선거는 그때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보수층 지지율이 몰리면서 지지율 상승을 자신했던 바른정당. 하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으로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불복하는 여론이 오히려 더 강한 대구 경북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에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 바른정당이 그 프레임을 깨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구 시내 12개 선거구 중 5개 지역만 당 조직을 구성했을 뿐입니다. 소속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는 경북에서는 사실상 바른정당의 활동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해 자유한국당과도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친박계와는 갈라선터라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친박들이 청산되면 뭐 협력 못할 이유는 없지. 쉽지는 않아. 저쪽서 우선 친박 청산이 안 될 거예요. 탄핵은 마무리됐지만 배신자 프레임에 갇힌 채 보수의 대안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바른정당. 2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 전국에서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또 하나의 대선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지역의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대구의 실업률은 5.0%로 한 달 전보다 0.9%포인트 상승해 11달 만에 5%대에 진입했습니다. 지난달 경북의 실업률도 5.0%로 2년 만에 5%대로 올랐습니다. 대구 경북의 여성경제 활동 인구는 한 해 전보다 4%가량 늘어 경제 침체로 전업주부 등 여성들이 서비스업 등의 취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경북 동해안에서 축구장 13개가 넘는 면적의 백사장이 연안 침식으로 사라졌습니다. 무분별한 항만 개발과 댐 건설 때문인데 이 처발은 댐질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연안 침식으로 백사장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포항 도구해수욕장. 인접한 군부대 시설 앞에는 임시로 방파용 돌망태를 쌓아뒀지만 유실되기 시작해 파도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포항의 대표 관광지로 부상한 영일대 해수욕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2010년대 초 잠시 백사장 면적이 늘기도 했지만 이후 빠르게 감소해 일부 구간은 백사장이 아예 없습니다. 특히 이곳 영일대 해수욕장은 최근 5년 사이 백사장 감소율이 가장 높았는데 백사장의 폭은 17%, 모래양은 24%나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연안 침식은 경북 동해안 전역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안 백사장 4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만 축구장 135개가 넘는 면적, 25톤 트럭 12,000여 대 분량의 모래가 사라졌습니다. 침식 정도가 양호인 등급은 2015년과 마찬가지로 한 곳도 없었고 보통 9곳, 우려 28곳, 심각이 4곳에 달했는데 우려 또는 심각의 비율이 전체의 78%로 울산과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백사장 감소의 원인이기도 한 하천 하구의 퇴적 모래량 역시 울진 왕피천을 제외한 모든 하천에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연안 침식에 의한 백사장 유실은 무분별한 항만 개발과 댐 건설에 따른 하천에서의 모래 유입량 감소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장기적으로 침식을 막으려면 연안에 모래를 퍼넣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고비용 탓에 쉽지 않다 보니 긴급보수와 임시 구조물 설치에 그치고 있고 이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설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예산이 많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찔끔찔끔 시설하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완공을 해버려야 이걸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을 건데. 해양수산부는 올 연말까지 우리나라 연안 특성에 최적화된 연안 침식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하천의 모래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효과적인 대책이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해충을 없앤다며 논두렁이나 밭두렁 많이 태우는데요. 정작 해충 방제 효과는 크지 않고 산불 위험만 높다고 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산림청 산불 진화 인력들이 들판으로 출동했습니다.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농민 대신 논밭두렁을 태우고 농업 부산물은 파쇄 처리합니다.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선 건데 소각 금지 기간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대신 불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소각은 금지됐지만 논둑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별다른 안전장비 없이 논두렁을 따라 불을 놓고 있습니다. 들쥐 또 해충들이 없음으로써 좀 깔끔하지 않아도 태우는 이유가 다 있겠죠. 해충을 잡기 위한 관행이지만 실제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논밭두렁 태우기로 없애는 곤충의 89%는 거미 같은 익충이고 해충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가 더 크고 또 익충을 죽임으로 해갖고 방제 효과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임야 화재 400여 건 중 절반 이상이 논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했습니다. 실수로 산불을 냈다 하더라도 같은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산림청은 이번 주 산불 위험이 올 들어 가장 크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특별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사드 배치로 중국 내 반한 감정이 일면서 중국 수학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중국 수학여행을 계획한 대구 7개 학교 가운데 4개 학교가 대만이나 일본 등으로 여행지를 변경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중국에 있는 대사관과 영사관을 통해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있는데 해외로 나갈 경우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각급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공연 문화 도시를 지향하는 대구는 잘 알려진 뮤지컬이나 오페라뿐 아니라 연극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구 연극계의 역량을 볼 수 있는 34번째 대구 연극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열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통제와 억압을 가하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고통받는 가족을 통해 우리 사회와 정치를 통렬하게 풍자해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 국가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가부장 권력은 국가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 권력이 어떻게 장치되어 있는가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어떤 사회와도 닮아 있는. 혼자 사는 노인과 젊은 노숙자, 외톨이 등 상처투성이 현대인들이 권투로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는 과정은 보는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현대인들의 어떤 모습을 이제 복싱 경기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34회를 맞는 대구 연극제가 연극인들에게 창작 연극을 마음껏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 극단들의 자체 극장 운영이 크게 늘어나는 등 대구의 연극 기반이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또 대구 연극제 출신의 배우들이 뛰어난 연기력을 바탕으로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 진출하면서 전국적인 주목도 받고 있습니다. 대면 공연 문화 거리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소극장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많은 공연들이 올라가지다 보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연극적인 수준이 정말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대구가 정말 연극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대구 연극의 저변과 역량을 키워온 대구 연극제 대상작은 오는 6월 대구에서 열리는 제2회 대한민국 연극제의 대구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기동중대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술 취한 상태에서 의경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고 내부 고발자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부소대장 유모 경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신체에 콤플렉스가 있는 대원의 사진을 찍으며 놀리는 등 인권 침해를 한 전 중대장 김모 경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작전 의경 계장과 의경 복무팀장도 함께 인사위에 회부했습니다. 인권유린과 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구시립희망원의 전 원장 신부가 법정에서 일부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배모 신부 측은 식자재업체 2곳과 공모해 비자금 약 6억 원을 조성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착복이 아니라 시설 운영 자금 등으로 썼을 뿐이고 불법 환금도 관리상 잘못은 인정하지만 공범 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금복주 전 간부에게 상납금을 뜯겼다는 홍보대행사 대표 A씨가 어제 금복주 회장 겸 금복홀딩스 대표이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금복주가 이번 사건 과정에서 자신의 홍보대행사가 홍보인력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는 허위 사실을 언론사에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금복주 측은 명예훼손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은 5월 9일로 확정된 조기 대선에 대응하기 위해 선거사범수사상황실과 수사전담반을 꾸려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가짜뉴스 등 흑색 선전과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단속하는 한편 신고 제보자에게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오늘 대구시당에서 4.12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대구시 수성구 제3선거구 광역의원 보궐선거에 김희윤 예비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달서구 4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에는 배지훈 예비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허위 교사를 등록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오다 적발됐습니다. 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서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요건이 안 되는 교사 2명을 허위 등록해 국고보조금 2,200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서구청은 부정수급액을 환수 조치하고 원장 자격정지 1년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를 앞두고 베트남 결혼이민 여성 20여 명으로 모국 공사단을 꾸려 17일까지 베트남 카나성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봉사단은 현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윷놀이 등 한국 전통 문화를 알려주고 학부모와 주민에게는 자녀 양육과 위생에 대한 한국의 노하우를 전합니다. 또 학교 시설과 마을 경로당 정비, 보육시설 목욕 봉사, 극빈 가구에는 물품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인터넷 도박 게임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27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40살 B씨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업체를 이용해 돈을 벌어 수익금의 60%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4월부터 3개월 동안 총 1억 3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쌀 우선 지급금 환수에 나서면서 농민단체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환수 대상 금액 197억 원 중 14.6%인 28억 7천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농민회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비롯된 쌀값 폭락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역별로 환급 거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